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술활동 보고서 2026학년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강의 시작과 함께 제 소개를 진행하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까 하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제가 어떻게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10년 동안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여러분들 노원에 있는 불암고등학교라는 데에서 첫 학교를 근무를 하고 두 번째로는 서울국제고등학교에서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을 위해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지도하였습니다. 덕분에 아이비리그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이나 영국에 있는 임페리얼 칼리지까지 학생들을 보낼 수 있었고요. 특히 미술사 전공을 추구하는 학생들이나 디자인 전공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했었습니다. 그런 경력 덕분인지 굉장히 좋은 곳에서 많은 제의를 받았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곳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에 있는 이 학습터나 아니면 EBS에서 대입 전형 상담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양한 학교들에서 생활기록부 기재 연수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교육과정 컨설팅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좋은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을 대상으로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고 함의가 무엇인지, 행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경력을 바탕으로 어떤 부분들이 포인트인지 감을 잡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원하는 요건을 어떻게 하면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잘 반영할 수 있을지를 연구했던 사람이고, 그걸 바탕으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꾸준하게 발전시켰던 사람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학교에서도 교육과정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기록이 조금씩 변했어요. 그거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도 있다가 사라졌고 미술활동 보고서도 조금씩 더 간략해졌지만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적어야 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달라지면서 트렌드를 되게 많이 반영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차곡차곡 설명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그럼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처음에 미술활동 보고서와 자기소개서를 활용하는 대학 세 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해요. 현재 남아있는 학교들 중에서 4년제 대학 인가를 받은 곳 중에서 미술활동 보고서 이 서류를 지니고 반영하는 대학교는 홍익대와 이화여대 두 군데가 남았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덕성여대나 동덕여대 같은 학교들도 과거에는 미술활동 보고서 전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통일이 되고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면서 대부분의 학교들은 서류 전형이 전부 다 폐지가 됐고요. 미술에서만큼은 이러한 서류가 조금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홍익대 미술대학과 이화여대 디자인학부만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두 군데가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경향이 있어요. 이유는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미술대학의 전공이 좀 다양하겠죠. 그 전공에 맞춰서 미술활동 보고서가 좀 달라져야 하는데 이화여대는 디자인학부 한 군데밖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포인트가 디자인에 맞춰서 미술활동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예종이 있는데요. 네, 여러분, 한예종은 대학은 아닙니다. 4년제 대학으로 인정을 받진 않았고요. 대학이 아닌 학점 은행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학을 나온 것처럼 취급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설립인가에서 대학이라는 요건을 받지 않았을 뿐인 거지, 당연히 한예종 하면 엄청나게 좋은 대학인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도 미술원으로 분류되는 곳에서는 1차 전형과 2차 전형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1차 전형에서는 실기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2차 전형에서 자기소개서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면접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강의에서는요, 이 자기소개서 그리고 미술활동 보고서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릴 예정인데, 문제는 뭐냐?
이 전형들이 하나같이 면접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에서는 미술활동 보고서나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하면 잘 작성할 수 있는지 포인트들을 딱딱딱딱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예정이에요. 강의만 어느 정도 들어도 내가 작성해야 되는 방향을 잡을 수 있게요. 그리고 나서 이것과 별도로 컨설팅을 저희가 소인수로 딱 진행을 할 예정인데 팀티칭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팀티칭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전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성향에 따라 가지고 어떤 멘트들을 쓸 수 있도록 면접을 구성할 것인지, 이런 생기부를 가지고 이런 미술활동 보고서를 가지고 어떤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지 등등을 고려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1차 전형이랑 2차 전형이 있는 한예종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1차 시험이 끝나고 합격 발표가 나잖아요. 이틀 안에 포트폴리오와 함께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1차 준비가 끝나자마자 바로 자기소개서 작성에 도입을 해야 돼요. 내가 붙을 거다 떨어질 거다 관계없이 자기소개서를 써놔야지 바로 제출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홍익대와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접수를 하고 수시 원서 접수를 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미술활동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8월에서 9월 초에 모두 다 마감이 되고 한 번 더 탈고하고 전달해 놓고 어느 정도 미술활동 보고서를 썼으면 그 다음에는 면접 준비로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략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전략에 대해서는 추가로 얘기를 드릴 부분이 뭐냐? 초반에 각 학교, 세 가지 학교의 홍대, 이화여대, 한예종의 모집 요강을 한번 같이 살펴볼 거예요. 본인이 지원하려는 대학이 어딘지에 따라 가지고 이 강의를 모두 다 들을 필요는 없고 내가 지원하려는 학교에 관련돼서 나는 홍대만 지원할 거다. 나는 홍대와 이화여대를 함께 지원할 거다. 아니면 나는 홍대랑 한예종을 지원할 거다. 세 가지 강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모집 요강 중에서도 수시 모집 요강 위주로 일단 안내를 드릴 예정이에요. 자연스럽게 이제 선택으로 수강을 하시면 되고 대학별의 평가 요소나 반영 요소를 한 번씩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반에는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을 위한 요령이나 요소 추출하기를 한번 안내 드릴 건데요. 저는 어쨌든 고3 담임을 5년간 했었는데 이 5년 동안 고3 담임을 하면서 예체능만 담당을 했었거든요. 음악, 미술, 체육, 요 음미체를 모두 다 다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미술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미술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제가 제일 잘 아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좋은 미술활동 보고서의 사례가 많은데 과거의 사례와 오늘날의 사례, 그래서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과거엔 좋았지만 오늘은 좋지 않다라는 비교점들을 한 번씩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일단 사례들은 이화여대 것과 홍익대 걸 모두 다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가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술활동 보고서 활동 선정, 요소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서 요소 추출하는 건 나중에 한예종에서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거의 비슷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걸 바탕으로 실제 생기부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뽑아냈고 미술활동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스스로 추출해보고 점검해보는 방향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를 보게 되면 방금 얘기 드렸던 그런 사례들, 간단한 사례들을 중반에서 다뤄본다면 후반에는 실제 합격자 미술활동 보고서를 참고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 그걸 바탕으로 나만의 미활보 자소서 작성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전반적으로 강의를 한번 보게 되면 초반에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대학의 선택을 어떤 걸 가져갈 것인지를 고민해 보는 거고 중반에 들어가게 되면 좋은 미술활동 보고서를 쓰기 위한 재료들을 추출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몇 가지 사례와 함께요. 과거에 좋았던 거, 오늘날 써야 하는 방향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고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합격자의 참고 사례를 바탕으로 문맥을 점검하고 나는 이렇게 써봐야겠다라는 흐름을 딱 결정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컨설팅은 어떤 거냐? 아마 여러분 강의 페이지에서 미술활동 보고서 강의와 함께 컨설팅을 보셨을 건데, 앞서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컨설팅은 팀 티칭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기록부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록에서부터 한번 차별화된 지점을 한번 확인해 볼 거고, 결과적으로 이 학생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 그리고 이 학생이 선택했던 캐치프레이즈나 아니면은 목표점이 있겠죠. 그 목표점의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본인이 쓴 미술활동 보고서의 초고와 생활기록부가 연계가 잘 되는지, 지나치게 미사 여구가 많지는 않은지, 미술활동 보고서 자체의 컨설팅으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평가 언어와 관찰 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릴 건데, 쓸 때 요 부분은 무엇을 느꼈는지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잡고 작성해 주세요.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로 및 포트폴리오 연계를 할 건데, 본인이 만들어둔 포트폴리오나 이미지나 작업했던 이미지들이 같이 있다면 함께 보내주었을 때 저희가 보고 파악하고, 아, 이게 이런 의도를 지니고 있었겠구나 라고 설명하고 같이 전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술활동 보고서도 평가자가 들어가게 될 건데, 교사분들이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월권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평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활동은 이렇게 했고요, 이 활동은 이렇게 했고요, 이 활동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결과값을 선생님들한테 한번 직접 보여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거다. 왜냐, 평가자 관련된 내용은 제가 강의에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긴 하겠지만, 평가자들이 뭔가 기록하는 내용들이 이제는 없어요. 추천서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직접 봤다, 아니면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아니면 확인하지 못했다 라고 체크를 하게 되는데, 확인하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서류를 여러분들이 직접 홍익대에다가 보내야 되고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를 평가해 주시는 선생님께 나에 대해서 한 번 더 제시해 드리고 보여드리는 방향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컨설팅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팁, 관계 설정에 대한 팁까지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몇 가지 면접에 어떤 식으로 답을 할 수 있는지 물어도 보고, 어떤 식으로 답을 할 것인지, 이 사람의 언행의 특징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팀 티칭을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함께 해주실 선생님은 최수빈 선생님이십니다. 네, 최수빈 선생님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첫 발령을 받았을 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저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안타깝게 현역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최저를 그때는 못 맞췄었거든요. 그리고 재수를 해가지고, 이거 최수빈 선생님한테 혼날지 모르겠는데, 최수빈 선생님이 재수를 하신 다음에 홍익대학교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성적이 굉장히 차근차근 올라갔던 케이스고, 미술활동 보고서도 스스로 되게 탄탄하게 잘 썼던 학생이었는데요. 그런 학생이 디자인 전공을 하고 나서 예체능 서류를 합격한 다음에 학원에서 본인이 배웠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강사 생활도 조금 했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경력이 되게 특이해요. 디자인 전공을 했었지만 큐레이터를 조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갤러리에서 갤러리2 큐레이터로서 뭔가 활동도 해보고 전시 기획도 해보고 판매도 해보는 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IT 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연구원으로, 디자인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장의 느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디자이너이자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서류 자체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 서류를 보고 홍대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잘 체크를 해준다던가, 그리고 실제로 이화여대에도 그때 써셔가지고 합격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화여대의 방향성, 그리고 주변에 또 이화여대 출신 디자이너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서류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 현재 대학의 수업의 방향,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컨설팅 방향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컨설팅 방향은 어떻게 되냐? 일단 강의랑은 별도인데요. 강의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강을 하고 강의를 들은 분들에게만 컨설팅이 제공이 돼요. 왜냐? 컨설팅에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미 강의에서 얘기를 드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넘어왔느냐,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왔느냐, 저희들이 들어가는 품도 다르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양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을 해드리고, 7월 25일부터 우선 이메일로 설문을 전달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설문지에 대한 답을 제출을 해주신 뒤에, 신청하신 분들
하나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이메일에서 설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설문지를 작성하시고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것과 함께 보내주셔야 할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생활기록부나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작업 과정이나 아니면은 이 외에도 뭐 수상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할 예정이에요. 그런 것들을 작성해서 이메일로 답장을 주시면은 1차 미팅 일정을 잡게 될 겁니다.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온라인 줌으로 미팅을 먼저 진행을 할 건데, 일단 구글 미트로 먼저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같이 들어가기도 할 거고, 아니면 최수민 선생님이 혼자 진행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팀 티칭으로 같이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서류는 저희가 같이 보고 나누기 때문에 저희가 스케줄이 맞는 담당 선생님이 딱 정해지게 되면 그 선생님들과 함께 서류를 같이 한번 점검해보고 미팅 방향을 설정해보고 진행할 겁니다. 원하신다면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학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일요일에도 미팅이 가능하니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팅을 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미술활동 보고서의 초고 작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8월 12일까지 미활보 초본을 먼저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작성을 해놓고 제출해 주셔야지 저희가 첨삭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 첨삭 후 2차 미팅을 조금 길게 2주 정도 가져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정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수정했으니 이건 건드리지 말고 추가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라고 안내를 드릴 거고, 그걸 바탕으로 8월 31일까지 여러분들이 2차 탈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미활보 수정본을 우리한테 제출을 해주시면요, 저희는 2차 첨삭 후에 9월 5일 최종 첨삭 및 미술활동 보고서의 최종본이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럼 이때는 미술활동 보고서가 너무 빠듯한 거 아니냐,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미 이때 미술활동 보고서가 확정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날까지 수정을 거치게 되면 지원자가 제출하는 시간과 평가자가 제출하는 시간이 차이가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일주일 정도 전에는 미술활동 보고서를 완성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교사 입장에서 평가자 입력을 하다 보니까 지원자 마지막 날까지 서류를 쓰지도 않고 제대로 마무리지 못한 상태에서 다 입력해놓고 선생님 저 입력했어요 라고 한 다음에 다음날 시간을 주면 교사들은 학교에서 되게 생각보다 많이 바쁘거든요. 입력할 시간이 여유가 없어요. 미술활동 보고서를 미리 체크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렇게 망설이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일주일 전에 미술활동 보고서를 마무리 짓는 게 유리하고, 이때 제가 체크해 둔 게 뭐냐면 미활보와 생기부 기반으로 예상 면접 질문도 여러분들한테 같이 드릴 거예요. 그럼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이런 게 면접 문제로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문항 정리를 바탕으로 선생님 제가 이런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해 주실 방향이 요런 부분이 평가 방향이지 않을까 싶어요 라고 선생님한테 제출해 드릴 자료들도 이때 같이 드릴 거예요. 그러니 9월 5일에 끝났다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딜레이 됐다, 혹은 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못했다, 불안하다,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진 다음에 그것보다 그 위에 평가자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생님에게 내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나에 대해서 어떤 어필을 할 것인가, 일주일은 그런 단계예요. 그 여유 시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굳이 이걸 일주일 동안 붙들고 있다? 이걸 가지고 간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좋은 미술활동 보고서 간단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릴 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신청자 대상으로 컨설팅의 방향을 제공을 할 건데,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기반 지원한 전공학과 모의 문제를 기출문제 기반으로 이제 전달을 드릴 건데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문제들 방향은 이제 스케치나 드로잉도 같이 들어가요. 근데 이런 문제들의 유형이 미술교사들이 교사가 되기 위해 시험을 치는 미술 임용에서 디자인 문제들과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10년 동안 저도 교사를 했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교사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홍대 면접 문제랑 교사가 되기 위해서 풀어야 했던 그 시험 문제랑 되게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모의 문제도 케이스가 되게 다양하게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거고, 모의 문제 바탕으로 답안 말하는
연습 방법도 미팅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아요 라고 안내를 드릴 예정이에요. 미팅이 2번이지만 그 미팅 2번 동안 여러분들이 잘 써서 초고를 안 쓰고 주시면 저희가 써드리진 않아요. 어느 정도 쓰시고 빠르게 이제 마감이 됐다? 그럼 남아있는 시간에는 면접 연습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에 대한 개별적인 팁을 제공해 드릴 거라는 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활보 및 면접 지원 방향에 대한 팁,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홍대뿐만 아니라 한예종과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지원하려는 곳에 맞춰서 요 정도 팁들은 충분히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미술활동 보고서의 공통점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면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이거인 것 같아요. 학생들마다 쓰는 포인트도 조금씩은 다른데 하나의 사례가 정확하게 이건 합격한다, 그건 아니에요. 학생들마다 합격하는 케이스가 달라요. 하지만 공통적인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자신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굉장히 정의를 잘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을 들어가게 되면 제가 제일 먼저 진행하게 될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 스스로는 여러분을 뭐로 정의할 수 있는지, 좌우명이 무엇인지,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인지, 나의 미래 직업은 적어도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지, 즉 중구난방으로 무엇을 했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한 확신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미술활동 보고서에도 그게 묻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확신이 있구나. 근데 너무 붕 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구나. 그런 케이스들이 보통 서류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내가 성적이 조금 아쉬울지라도 입학사정관들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얘가 이렇게 미술활동 보고서를 썼는데 실제로 이만큼 했을까? 근데 어떻게 이런 좋은 평가를 받았지? 성적은 조금 낮은데 실제로 한번 보고 싶다. 면접 한번 올려봐 라고 해요. 그럼 그런 케이스들은 성적이 낮음에도 서류를 통과했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친구들이 면접에서 뒤집는 케이스가 있고요. 아니면 성적이 조금 낮아가지고 뒤집지는 못하더라도 예비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1차에서 성적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끌리는 미술활동 보고서를 만들어서 면접에 올라가도록 만드는 게 가장 필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성공하는 미술활동 보고서의 공통점이 뭐다? 자기에 대한 확신, 자기에 대한 이해,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요거 한번 떠올려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요거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각 대학별 전형들에 대한 입시 요강을 한 번씩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